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국토의 김조용 대표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조합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기관이기 때문에 조합총회에서 의결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법의 총회 의결 사항이라고 적어놓은 것 중에 많은 것을 그냥 대의원에서 위임받아 가지고 결의하면 된다라고 아시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제정되기 전에 옛날에는 창립총회 할 때 이미 총회 안건 중에 제일 마지막 안건으로 대의원의 위임권 이렇게 해가지고 정관의 총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많은 것을 대의원에 위임해가지고 의결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총회를 별로 할 필요 없이 대의원회에서만 그냥 결의를 해버리면 되도록 되어 있었어요. 이게 좋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총회 의결 사항을 적어놓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것은 반드시 대의원회에서 의결하라. 그리고 이러이러한 것은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하라. 그리고 이러이러한 것은 대의원회에서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과연 딱 보시기에 어느 항목은 총회에서 반드시 의결해야 되고 또 어느 항목은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도 있다. 위임을 받으면 라고 생각을 구분하실 수 있다면 이 동영상 강의를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자신이 없죠. 저도 모든 항목을 다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법령집을 봐야 돼요. 자, 이 강의는 R194.kr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하단에 쉽게 푸는 재건축 재개발의 세 번째 란에 클릭하시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교재는 발간될 3권 노란색입니다. 자, 그러면 총회 의결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 이 법령희설집을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일반적인 법령집을 보면 이 뒤적거려 봐도 총회 의결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항목 중에 어느 것이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고 대의원회는 못하는지 또 어느 것은 대의원회에서 할 수 있는지가 구분이 안 돼요. 막 대조해 보다 보면 자신이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간한 이 법령집에 보면 딱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이 법령집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거나 아니면은 시중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셔가지고 교보문고 이런데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법령해설집 이렇게 치시면 나옵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45조부터 있는데 제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홈페이지에도 옛날에 계셨는데 지금은 법령집에만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총회 의결사항,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3단으로 해놓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대비하다 보면 빈칸이 생겨요. 거기다가 제가 설명을 드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부분을 보면 총회의 의결 이래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해놓고 다른 조문에 보면 대의원회에서 위임을 할 수 있도록 몇 개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그러니까 합쳐서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좌측에 밑줄이 쳐지고 총회라고 기재된 항목은 대의원회에 대행시킬 수 없고 반드시 총회에서 결의하는 사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43조를 참조하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다 복합해가지고 정리해서 적어놓으셨다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정관의 변경은 반드시 총회에서 해야 됩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이 있어요. 경미한 정관 변경 사항은 이것 또는 정관의 총회 의결사항을 정한 경우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대의원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금의 차익과 그 방법, 이자 유무를 상한 방법도 반드시 총회에서 해야 됩니다. 주로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선정할 적에 이와 같은 경우가 생기는데 이 경우는 반드시 총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 및 예산의 사용내용, 그러니까 예산안이 되고 결산이 되겠죠. 옛날 19년 4월 23일 날 개정해서 19년 10월 24일 날 시행되기 전에는 옛날 문구가 정비사업비의 사용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러니까 이게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어 놓다 보니까 이게 예산과 결산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개정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해설을 쭉 달아놨죠.
정비사업비의 사용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뭔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놨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법령집 오른쪽에 보시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에 조합원이 부담이 될 계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판례를 제가 하나 올려놨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판례도 하나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공백 여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니까 참조하시고 자 이제 그 다음 3호까지 했으니까 4호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호도 또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예산으로 정한 사항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인데 이걸 앞에 이제 판례를 넣어놨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총회 예산안을 보니까 없더라. 그런데 다른 항목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조합원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잖아요. 그때는 반드시 새롭게 총회를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산으로 정해놓은 것은 일단 한번 총회를 거쳤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데 예산으로 정한 상황 외에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공자, 설계자,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및 변경. 그 다음에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변경은 총회 의뢰에 거쳐 시당군수 등에 위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시당군수 등 선정 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은 재개발조합 같은 경우에 시당군수가 한다든지 아니면 재건축 같은 경우도 한 곳은 재건축조합에서 하고 나머지는 시당군수가 한다. 이렇게 좀 법의 74조에 가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감정평가법인은 총회에서 선정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 전문관리 선정 및 변경도 반드시 총회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도 보궐선거인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대신 조합장은 보궐선거도 총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들 분담 내역은 총회라고 안 써놨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의원회에서 위임받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위임받아 갑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인데 이것도 총회를 개최돼 경미한 변경사항은 총회를 안 거쳐도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도 총회에서 반드시 해야 되되 경미한 변경은 총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산금의 징수 지급과 조합 해산서의 회계보고인데 이것도 어떻습니까? 총회에서 할 수도 있지만 대의원회에 위임해서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도 마찬가지 대의원회에서 할 수 있는데 이 11호에 나오는 청산금의 징수 지급이라는 것이 종전자산하고 종후자산하고 차익은 흔히 말하는 분담금 여기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비사업비하고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비용들을 93조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 조문을 보시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총회에서 결의하되 대의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여기 보시면 그 밖의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으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오른쪽 보면 시행령이 나와 있죠. 그래서 시행령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를 보면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인데 사업 관련이나 해산은 대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도 총회에서 해야 되는데 보궐선거는 대행이 가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및 변경도 총회에서 해야 되고 정비사업비 변경도 총회에서 해야만 됩니다. 예, 총회에서만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 하는 사항은 다음 같고 같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쭉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항들 쭉 종합해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표를 보시면 되고 137조의 벌칙인데 이거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뭐냐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아까 말씀하신 그 사항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 임원 전문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전문관리인은 이거를 어겼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동영상 강의는 R19co.kr에 제가 차례차례 해놓으니까 유튜브 오셔도 좋지만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순서대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무료로 수강증도 받으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감사합니다.